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김수정입니다. 11월 25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행복도시 건설을 맡고 있는 행복청은 최근 국가주요시설 입지에 따라 세종동을 중심으로 한 교통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시 중앙부에 들어서는 국가중추시설은 물론 인근의 국립박물관 단지 등 문화여가 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의 교통정체를 줄여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중앙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1생활권부터 6생활권이 배치되고 이들 사이를 대중교통 중심의 한누리대로와 외곽순환도로인 행복대로가 지나갑니다. 한누리대로는 BRT 등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건설되어 2015년 모든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대중교통 분담률 70% 달성을 목표로 건설되는 도시인 만큼 최대한 자동차 수요를 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대로는 도시 외곽을 둘러싸는 순환도로입니다. 시외 혹은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이 도심에 진입하지 않고도 우회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 중앙부는 녹지 공간으로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도로 또한 인구와 교통유발시설 대부분이 순환형 교통축을 따라 1부터 6 생활권에 입지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순환형 교통축에서 벗어난 세종동에 새로운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세종동은 현재 중앙녹지와 원수산 등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면적만 24.1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행복도시를 상징하는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이 자리해 있고 국내 최초로 5개 박물관과 통합시설이 들어서는 국립박물관 단지가 조성 중인 곳입니다. 2021년 국회법이 통과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었고 대상 부지로 세종동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청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의 착수,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교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종동에 국가중추시설이 들어서면 2030년 이 지역 하루 추가 발생 교통량은 22,500여 대로 추산됩니다. 대중교통체계를 재검토하여 국가중추시설은 물론 문화여가시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중앙공원 내 임시도로인 국지도 96호선 도로의 경우 행복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 이상이 존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로 기능은 유지하되 공원 접근성은 끌어올리고 적정 수준의 통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친환경 도로로 설계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국지도 96호선은 중앙공원 2단계가 완료되면 이전 같은 이용은 어려울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정비되는 노선은 금강수변을 일부 지화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행복도시는 이미 60% 이상 건설이 완료된 상태로 물리적인 도로 확장만으로는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행복청은 광역철도와 연계한 국회 세종의사당 BRT 버스 등 신규 노선을 도입하고 버스 전용 차로 및 철도역 환승센터, 자전거 도로와 같은 대중교통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세종시에서 내년 9월부터 시행하는 대중교통 2배 정액권 이용 패스 등 정책에 발맞추어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 수요 저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협의체를 통해 승용차 부재 운행 강화, 유연 및 재택근무 확대 등 출퇴근 피크 시간대 교통 수요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으로의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개통도 중요합니다. 지역 간 광역 이동 수요가 광역철도를 통해 흡수되면 향후 대전과 청주 방향 교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곽순환도로 등 전체 골격이 형성되고 도시 중심부의 교통체계가 확충되는 2030년 즈음에는 완성된 버전의 행복도시 교통체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가 내달 8일까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인 새싹 지킴이 병원을 모집합니다.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를 하거나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해 대응하는 전담 의료기관입니다. 시는 지난 2021년 4월 28일부터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을 지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추가로 2곳 이상 지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의원급 이상으로 필수 진료 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외과, 치과, 산부인과 중 2개 이상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 누리집 일반 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전자우편 또는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이번 공모와 별개로 향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에 구심적 역할을 할 광역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새로 지정해 아동학대 의료지원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종소방서가 지난 23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소속 소방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25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현직 경찰관을 조빙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사례 소개와 음주운전 위험성 인지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했습니다. 세종소방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함께하는 음주운전 무사고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에서 생산된 쌀 가운데 가장 밥맛 좋은 쌀로 금남면 송산두시의 쌀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23일 도담동 신층장터에서 한국쌀 전업농 세종시 연합회 주관으로 제8회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삼광쌀 등 출품된 우수 품종을 대상으로 단백질 수분 함량 성분 분석 기계 심사, 색택 유광 검사, 식미 검사를 통해 우수 생산 농가 5명을 선발했습니다. 송상두시의 쌀은 단백질 함량이 낮고 색깔과 윤택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농가에서 생산한 쌀은 싱싱장터 매장에서 판매해 소비자들이 언제든 밥맛 좋은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고품질 쌀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딸기 가래떡 나눔과 옛 농기구 전시, 세종쌀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농정원은 2023년 농업계학교 취창업 특화 프로그램 성과 공유대회를 11월 23일 충남대학교 농대 1호관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2023년 농업계학교 취창업 특화 프로그램은 농산업 분야 실무 역량 강화와 우수 예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농업 분야 진출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용농 창업 경진, 농산업 실전 취창업 캠프, 원팀 프로젝트 등 3개의 세부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했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에 대해서는 그간 취창업 특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4점과 농종원장상 17점, 총 21점이 수여되었습니다. 영농 창업 경진 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이진한 학생은 최근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방목 축산 생태 농장 경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실전 취창업 캠프 대학부 대상을 받은 동국대 최유진 학생은 지속 성장하는 비건 시장에서 가능성을 보았고 접근성이 좋은 유제품류를 공략해 창업 아이템을 구상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